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간에는 R 변수, 함수, 기본 명령어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네, 먼저 변수예요. 자, 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 뭐 이런 뜻이죠. 근데 변수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변수는 알파벳, 숫자, 마침표, 언더스코어 등을 조합해서 만드는데요. 변수의 변수명의 시작은 반드시 알파벳 또는 마침표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 예문에서 ABC라고 하는 거, 그게 변수 이름이죠. 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 알파벳 하고 그 다음에 마침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변수명으로. 근데 2.res라고 되어 있는 이 숫자로 먼저 왔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에러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명은 반드시 알파벳 또는 마침표로 시작을 해야 되고 아래서요. 그리고 아래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알파벳 대문자 ABC하고 소문자 ABC는 다른 거다라는 겁니다. 변수의 특정 값을 할당할 때 특수한 기호를 쓰거든요. 부등호하고 마이너스를 같이 놓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당 연산자, 어사이먼트 오퍼레이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당 연산자를 사용해서 씁니다. 예제의 샵 오케이, 샵 오케이, 샵 에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주석문, 커멘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프로그램의 어떤 코드와 실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거, 이런 문장을 우리가 주석문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변수, 변수명, 그다음에 주석문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함수예요. 함수. 함수란 뭐냐 이거죠. 함수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특정 동작,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코드를 우리가 함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함수는 함수의 이름, 그 다음에 가로치고 함수가 실행되기 위한 필요한 그 입력 값들이 쭉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자, 어려운 말이에요. 인자, 영어로는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자, 아규먼트. 그래서 아규먼트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오는데 그 아규먼트와 아규먼트 사이에는 콤마로 연결을 하지요. 그래서 함수명, 그 다음에 가로치고 아규먼트, 콤마, 아규먼트 두 번째, 콤마, 점점점,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dd number라고 하는 함수는 인자를 두 개, 1,2 해서 인자를 두 개를 했고요. 그래서 그 x에는 1, y는 2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인자 값을 받는 이 x, 그 다음에 y, 얘를 우리가 매개 변수, 영어로는 파라미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자 값이 들어오고 매개 변수가 그 인자 값을 받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 부분, 아주 작은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그렇게 인자 값이 들어온 것을 매개 변수가 받는다라는 거죠. 그 1과 2를 받아서 그 두 개의 숫자를 받아서 더해라 라고 하는 거고, 그 어떻게 더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함수의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 함수 로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로직이 처리가 된 다음에 그 결과값 3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이름이 불러져서 함수가 실행이 되고 함수는 필요한 인자값들을 받아서 입력값들을 받아서 실행을 시키고 그 결과값을 리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함수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자, 첫 번째 줄 x, 요건 뭘 얘기하죠? 변수죠. x라는 변수에 1이라는 값을 어사이먼트, 할당해라 라고 하는 거네요. x라는 변수에 1이라는 값을 할당해라. 그 다음 두 번째 프린트 가로치고 x 가로 닫고, 요건 뭐죠? 함수죠. 프린트 해라 라고 하는 함수고요. x라는 인자값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인자값이 1이잖아요. 이 1을 받아서 화면에 출력해라 라고 하는 함수죠. 함수.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로 넘어가면은 이제 msg, 그 다음에 assignment hello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msg가 뭐죠? 변수죠. 여기서 변수죠. msg라는 변수에 그 hello인데 hello에 따옴표로 묶여 있죠. 그렇게 따옴표로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의 집합 hello, 요거를 msg라는 변수에 할당해라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x라는 변수에 5라는 값을 할당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은 x가 왔네요. 그냥 변수명 x가 왔습니다. 자, 이 x는 저 위쪽에서 봤던 프린트 가로치고 x와 같아요. 요게. 그래서 우리는 요 x 그냥 변수의 이름만 써도 자동으로 인쇄를 해라. 그러니까 화면에 출력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특이합니다. 이제 그 아래서 특이하게 변수의 이름만 써도 프린트 x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x에 할당을 해라 11:30이죠. 요건 11부터 30까지 11, 12, 13, 14 이렇게 해서 쭉 가서 30까지의 정수값을 x에 할당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수의 할당. 자, 변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좀 특이해요. 이 아래서 그 단일값 1을 할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1부터 30까지의 어떤 그 복수개의 값도 x에 할당할 수 있고 변수에 할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자나 문자열도 할당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ID, name, gender, age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는 하나의 그 데이터 프레임, 우리가 엑셀과 같은 그런 자료 형태, 그런 형태 전체를 하나의 변수 하나의 이름으로 할당도 할 수 있다, 할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값, 복수의 문자, 문자열, 배열, 데이터 프레임 등 각종 자료의 형태를 변수에 할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은 뭐냐? 네이밍 룰이에요. 네이밍 룰. 자, 변수 배웠고 상수 배웠고 함수 배웠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네임, 이름을 ing 써서 네이밍, 이름 짓기를 할 거냐에 대한 규칙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이밍 룰. 자,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위키피디아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살펴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독성 있게 이름을 지어라. 혹은 의미 있게 이름을 지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지을 거냐라는 거죠. 일단 변수명은 lower camel case, 여기 보면 낙타에 보면 등에 혹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의 my와 name이라는 어떤 그 변수가 합쳐져서 하나의 변수 이름으로 만들어졌다면 my를 소문자로 시작해서 쭉 가다가 name하고 붙어 그 n을 대문자로 혹이 튀어나온 것처럼 해서 my name 할 때 그 구분을 좀 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렇게 쓰는 방식을 lower camel case 형태로 써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의 이름은 my name과 같이 lower camel case로 쓰는 게 좋겠다. 상수는 어떻게 써라? upper case로 써라. upper case가 뭐냐? 대문자로 써라 합니다. 예를 들어 파이라고 하는 3.141592 뭐 이런 상수는 파이라고 하는 그 변수명처럼 쓰지 말고 대문자처럼 써라. pi 이렇게. 그 다음에 함수명은 어떻게 써나? 변수명처럼 lower camel case처럼 써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숫자를 더해라 라고 하는 함수명이 있을 때 add numbers 했을 때 add와 numbers 이 그 단어를 그 n이 이제 그 camel case처럼 써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 상수, 그다음에 함수명을 쓰는데 자, 그렇다 그러면 의미는 어떻게 해라? 보통 변수명은 명사형으로 써라 라고 합니다. my name 뭐 이런 식으로 명사로 쓰고 함수는 어떻게 써라? 함수는 add number처럼 동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목조가 오는 형태, 숫자를 더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에는 우리가 가장 쉬운 동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get 같은 거 있죠. get, 얻다. 그 다음에 뭐 set, 뭐 세팅하다. do, 뭐 실행하라. 그 다음에 install, 뭐 설치하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get numbers, 숫자를 얻어내라. set numbers, 뭐 숫자를 세팅해라. do things, 어떤 것을 행해라. install packages, 뭐 이런 식의 동사와 그 다음에 목적어의 형태로 써라 라는 것이 일반적인 네이밍 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룰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정답은 없어요. 규칙이고 그냥 정한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약속대로 우리가 함수, 변수, 상수명을
만들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죠. 기본 명령어에 대한 실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산술 연산인데요. x에 11을 대입해라. y라는 변수에 3을 할당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x 더하기 3, x 더하기 y라고 하는 거. 이게 그 x의 변수 11과 y의 변수의 값 3을 더해라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칙 연산이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고요. 그 다음에 x 카렛인데요. 카렛 y, 요거는 x의 y승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퍼센트, 나누기 퍼센트, 그 다음에 퍼센트가 있죠. 특이하죠. 그 연산자는. 그래서 퍼센트 나누기 퍼센트는 x와 y를 나눠서 몫을 리턴해라 라는 것이고, 퍼센트는 나머지를 반환해라, 리턴해라 라는 그런 연산잖아요. 그래서 나눴을 때 그 몫과 나머지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는 거를 이제 모듈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듈러 연산자. 그 다음에 지수 표현이 있어요. number with exponent라고 해서, 자, 지수 표현은 왜 하냐? 일단 지수 표현은 이제 자연 계산을 할 때 숫자가 커지죠. 숫자가 커져서 10의 몇 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1000, 1000을 다 쓰지 말고 2라고 하는 특별한 익스포넨트 지수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2에 3 하면 10의 3승을 얘기하는 것이고, 2-3 하면 10의 -3승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R에서는 복소수라고 하는 수를 더하는 것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i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복소수인데, 그 복소수도 더하기라는 연산자로 쉽게 연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넘어가서 수학 함수인데, 우리가 그 R은 그 통계 수학 함수들이 굉장히 많죠. 예, 기본적으로 이런 함수들이 다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 그 다음에 뭐 익스포넨셜 함수, 사인 함수와 같은 코사인, 탄젠트, 삼각 함수, 그 다음에 ABS는 절대값이죠. 그 다음에 SQRT, 그러면 루트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 함수들이 이미 갖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로어, 실링, 라운드, 그 다음에 감마 함수, L감마, 팩토리얼, 추스, 이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함수들이 어떤 건지 이런 것을 직접 실습을 해 보시고, 아, 이게 그런 값이다, 그런 함수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변수, 함수, 상수, 그 다음에 걔네들을 어떻게 네이밍 룰을 정해서 이름 짓기를 할 거냐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